여러분 계피하면 어떤 게 먼저 떠오르세요? 수정과 향, 달달한 냄새, 겨울철 따뜻한 차 이런 게 생각나실 겁니다. 그런데 이 향신료가 단순히 향만 좋은 게 아니라 우리 몸 안에서는 꽤 의미 있는 역할을 합니다. 나이가 들수록 가장 먼저 변하는 게 뭘까요? 혈관 탄력도 떨어지고 식후 혈당이 예전 같지 않게 훅 올라갑니다. 예전에는 밥 한 공기 먹어도 괜찮았는데 요즘은 식후에 졸리고 몸이 무겁고 단 게 자꾸 당긴다고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. 이게 바로 혈당이 급하게 오르내리는 현상 때문입니다. 계피에는 혈당이 천천히 오르도록 돕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. 쉽게 말하면 인슐린이 이를 조금 더 잘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밥 먹고 난 뒤 혈당이 급하게 치솟는 걸 완만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. 당뇨 전 단계이거나 공복 혈당이 조금 높은 분들에게 관심을 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. 또 하나, 나이 들수록 손발이 차다고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? 혈관이 수축되고 말초순환이 둔해지기 때문입니다. 계피는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성질이 있어서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을 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겨울에 계피차를 마시면 몸이 스르르 풀리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. 다만 중요한 건 계피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라는 점입니다. 이거 하나 먹으면 다 해결된다, 이런 개념이 아니라 식습관을 조금 더 건강하게 관리하는데 보조 역할을 해주는 식품이라고 이해하시면 정확합니다. 향은 달콤하지만 작용은 생각보다 진지한 향신료, 그게 바로 계피입니다. 앞에서 계피가 혈당이나 혈관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.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. 몸에 좋다고 해서 무조건 많이 먹는 건 절대 아닙니다. 특히 계피는 더 그렇습니다.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계피 대부분은 카시아 계피입니다. 우리가 수정과 만들 때 쓰는 그 계피죠. 그런데 이 카시아 계피에는 쿠마린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. 이 성분은 소량일 때는 큰 문제가 없지만 오래 많이 먹으면 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. 간 수치가 이미 높거나 지방간이 있는 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. 또 혈액을 묽게 하는 약, 즉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. 계피가 혈액순환을 돕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약효와 겹치면 예상치 못한 출혈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. 이런 분들은 꼭 담당 의사와 상의하는 게 안전합니다. 그럼 어느 정도가 적당하냐고요? 가루 기준으로 하루 12지 정도, 티스푼으로 반 스푼에서 한 스푼 이내면 충분합니다. 매일 먹는다면 더 적게 쉬어가면서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. 좋다더라 해서 밤마다 듬뿍 뿌려 먹는 건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. 그리고 한 가지 더. 임신 중이신 분이나 출혈성 질환이 있는 분들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. 계피는 생각보다 작용이 분명한 향신료입니다. 가볍게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. 결론은 이겁니다. 적당히 꾸준히 내 몸 상태를 알고 먹는 것. 그게 계피를 안전하게 활용하는 핵심입니다. 그럼 이제 가장 궁금한 부분입니다. 계피 어떻게 먹는 게 가장 좋을까요? 먼저 양부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. 하루 가루 12지, 티스푼으로 반 스푼에서 한 스푼 이내면 충분합니다. 효과를 보겠다고 많이 넣는다고 더 좋아지지 않습니다. 오히려 간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. 먹는 타이밍도 중요합니다. 공복에 진하게 마시는 것보다는 식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. 식사 후 혈당이 오르는 시점에 맞춰 은은하게 도움을 주는 방식이 더 안전합니다. 특히 밥 먹고 나서 졸음이 심한 분들은 식후 따뜻한 계피차 한 잔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가장 간단한 방법은 따뜻한 물에 계피 가루를 아주 소량 풀어 마시는 겁니다. 너무 오래 끓이지 마세요. 오래 끓이면 맛이 강해지고 부담도 커질 수 있습니다. 23분 정도 우려내는 정도면 충분합니다. 꿀과 함께 드시는 분들도 계신데 당뇨나 혈당 관리가 목적이라면 꿀은 최소한으로 넣으셔야 합니다. 계피는 좋은데 꿀 때문에 혈당이 오르는 상황이 되면 의미가 없습니다. 우유에 살짝 뿌려 드셔도 좋고 오트밀 위에 아주 소량 뿌리는 것도 괜찮습니다. 중요한 건 매일 의식적으로 많이 먹는 게 아니라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녹이는 겁니다. 그리고 한두 달 먹고 효과가 없다고 중단하는 게 아니라 식습관 전체를 함께 관리하면서 보조적으로 활용하는 겁니다. 계피는 주인공이 아니라 조력자입니다. 이 점을 기억하시면 안전하게 오래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. 자, 그럼 계피를 무리하지 않고 적당히 꾸준히 드셨을 때 어떤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?
가장 먼저 느끼는 분들이 많은 건 식후의 무거움이 조금 덜하다는 점입니다. 밥 먹고 나면 졸음이 쏟아지고 몸이 축 처지고 또 당기던 분들 계시죠? 혈당이 급하게 오르면 이런 반응이 나타나는데 계피를 식후에 소량 드신 분들 중에는 조금 덜 졸린 것 같다. 입이 덜 심심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. 또 손발이 차가운 분들. 물론 이것도 개인차가 있지만 따뜻한 성질 덕분에 몸이 조금 더 편안해졌다고 느끼는 분들도 있습니다. 특히 겨울철에 계피차를 드시면 속이 따뜻해지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하지만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. 계피를 먹고 하루 이틀 만에 혈당이 뚝 떨어진다거나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간다거나 하는 일은 없습니다. 그런 기대는 오히려 실망만 부릅니다. 계피는 약이 아니라 식품입니다. 생활 습관을 함께 관리하면서 천천히 도움을 받는 개념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.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몸이 보내는 신호를 잘 살피는 겁니다. 속이 불편하거나 어지럽거나 간 수치에 문제가 있다면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셔야 합니다. 좋다니까 계속 먹는다는 방식은 절대 아닙니다. 향은 달콤하지만 작용은 분명한 향신료 계피. 적당히 알고 조심해서 드시면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